예, 안녕하세요. 캡 인베스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이고요. 오늘 만들어 드리는 영상은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게 관여하고 있는 투자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트레이딩 방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딩 방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일일이 이렇게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꼭 그분들을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그분들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또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나는 길을 가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나, 뭐 이 길이 좋을 것 같다, 이 길이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거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책이에요. 책인데 미국에서 상당히 그 유명했던 책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14일간의 투자 수업,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의 뭐 어떤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둘이 뭐 이렇게 만난 모양이에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노는 연못에서 이렇게 만난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름이 터틀로 지어진 모양인데, 그걸 이제 A하고 B라고 칩시다. 근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쉽게 말하면 학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분석 능력이겠죠. 애널리스트 같은 능력, 그것도 있어야 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A라는 사람은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어떤 정해진 그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주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B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뭐 이렇게 A와 B가 옥신각신 하니까 B가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반인들만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반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이게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트레이딩 방도 사실 꿈꾸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일 첫 페이지에 이미지로 가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트레이딩 방에는 사실 주식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잘 아시는 분도 들어오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훈련만 되면, 훈련의 기간이 경과되면 쉽게 말하면 선수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다. 그건 미국에서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증명된 요 이론을 좀 여기 한국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이고, 그보다도 뭐 좀 시행착오를 안 하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방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은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계속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파트 6이니까 6장이죠. 6장인데 평범했던 아줌마가 프로 트레이더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나오고, 파트 7장이면 완전 생초보가 냉철한 리스크 관리자로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군사훈련도 있는데 이까지 트레이닝 중에 못 이겨내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후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써놓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얼토당치 않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렇게 책으로도 유명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공부를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는데, 뭐 이 책 저 책 또 이런 동영상 저런 동영상 또 잘한다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제가 그래 왔듯이 그렇습니다. 뭐 답답함에 밤 2시 3시까지 막 끙끙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투자자문사를 찾아가 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진짜 그 나이 어린 친구한테 참 그렇게 구시구시 거리면서 한마디 들으려고 한마디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이란 책은 다 부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제 방 한쪽 면은 다 주식 관련된 책입니다.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저씨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근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을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실패하지 않으려면, 쉽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부터가 정립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저처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시행착오의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왜 그러냐면 뭐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심한 곳인데 어떨 때는 이 방법이 맞고 어떨 때는 이 방법이 안 맞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비법이 없는 걸 막 찾으러 다닙니다.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책을 찾아보고 누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사람 책 다 읽어보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야부터 정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부터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투자의 세계, 주식과 투자의 세계는 투자라는 파트, 소위 인베스트라고 표현되는, 영어로 표현되면 이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트레이딩 파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만 하는 쪽이죠. 매매만. 이 양대 산맥이 있는 거예요. 양대 산맥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쪽을 뭐 투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참 굉장히 어감이 안 좋게 번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번역을 잘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통업이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그래서 이쪽은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 이쪽은 이제 뭐 체계적인 어떤 분석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개인들이 헤맸던 이유는 우리한테 성공한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많은 분들이 이쪽 출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딱 던져주는 책이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피터 리치 책을 던져줘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사람도 사실은 이쪽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이고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것도 다 이쪽 관련된 얘기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펀드 매니저들 다 이쪽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뭐 그 주식농부의 박용옥이라는 분도 이쪽을 강조해 놓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VIP 투자 자문의 그 최준철이라는 분도 이쪽 분야고 뭐 밸류 투자 자문의 이채훈이라는 분도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은 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시 이쪽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정통 코스로 알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과정이. 왜 힘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쪽 분야는 분석을 해야 돼요. 가치라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업을 알아야 돼. 기업. 자, 주식시장에는 2,400개라는 기업이 있대요. 물론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겠죠. 하여튼 간에 기업을 알아야 돼. 근데 기업을 알아야 되는데 뭐 기업을 안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뭐 인터넷에 나온 뭐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또는 뭐 다섯 줄 요약 이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을 알려면 그 다트라는 것이 있어요. 다트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가 있어요. 그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량이고 또 기업을 하려면 재무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무 분석이 뭐 이렇게 표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매출액과 비용, 이 연관성,
또 캐시플로우의 연관성, 그리고 왜 비용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것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 지으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하는 걸 재무 분석이라는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한 2초, 3초 만에 이렇게 표 보고 하는 걸 재무 분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했다고 치더라도 또 해야 돼. 뭐냐면 업황.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업의 영역,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업종이면은,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한 페이지짜리 읽어서 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인지, 내년도, 내후년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거기다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그래서 이 회사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겠구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업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제 저는 문과생이에요. 문과생인데, 그 레포트를 읽어보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예.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을 공부한 게 2년 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뭐 전기차 시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NCA, NCMA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설명도 없어요. 레포트에. 뭐 그렇게 나와. 예. 뭐 그렇게 나오면서 뭐 에코프로 BM이 어떻고 뭐 그 양극재가 뭐 어떻고 뭐 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또 그걸 또 인터넷에 뒤져서 공부를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은 뭐냐면은, 이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그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화학업종 한번 해보세요. 화학업종. 화학업종은 그냥 진짜 또 이게 그냥 많습니다. 이게. 예. 이 분야가 뭐 나프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요즘 이제 화학업종 한 수준, 옛날에 화학업종 뜰 때는요 그거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었고, 아이고 요즘 이제 바이오업종 공부라 근데 이것도 진짜 그냥 딥다 어려워. 딥다. 예.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예. 그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제 연줄 통해 가지고 바이오 그 관련된 제약 관련된 뭐 선후배 막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다행히 이제 운 좋으면 이제 그런 선배 만나서 설명받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게 투자의 영역입니다. 예. 이 정도 노력을 안 하고 투자한다? 그건 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다 100점 100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자 쪽은 그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가치보다 현재 싸기 때문에 지금 사서 그 성장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 그냥 쭉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어떨 때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가 그때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절하면 끝이에요, 끝. 그냥 손실 나고 끝이야. 근데 그게 한 2년 지나니까, 또 1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 종목 한번 보세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로 계속 빠졌어요. 계속. 그걸 견딜 수 있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못 견딥니다. 이 회사를 모르면. 이 회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공부를 할 수 있냐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개인의 문제점.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용어도 진짜 어렵고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예. 또 하나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코로나로 해서 급락이 나오든 뭘로 해서 시장 충격에 의해서 음, 예를 들면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고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급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들고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디기가 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계속 상승장일 때만 나오면 좋죠. 근데 그런 장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처럼 계속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 하락장에서 이걸 견뎌야 돼요. 보통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뭐 6개월 만에 돈을 벌었다 그런 표현들 안 해요. 2년 3년 들고 있었더니 돈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 성공한 이야기를 보통 3년 들고 있다고 그래요. 3년 동안 들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저는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들 수가 없다면 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최준철 같은 사람이 못 된다면 내가 노력을 해도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 못 된다면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깨져요. 왜냐 그 정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찾은 게 트레이딩이라는 하나의 다른 산맥을 제가 찾은 거예요. 이쪽 산맥 이제 접고 이쪽 산맥.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니까 진짜로 이때는 여기는 이렇게까지 여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이렇게처럼 여기처럼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 없고 심플하게 매수해서 올라가면 팔고 나가면 요것만 익히면 돼요. 요것만 올라갈 만한 종목을 매수해서 이익 보고 팔아버리는 거고 혹시 내가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하락한다. 그건 손절해버리고 심플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쪽에서는 가치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바이오 종목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이 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것은 수요와 공급만 분석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를 알고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안 들이시고 여기 작게만 여기 뭐 알고 요것만 알면 되고 또 하나는 이쪽 방법이 좋은 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종목당 손실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넘는 종목은 놔두질 않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잘라버려요. 마이너스 10% 넘는 것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르니까 놔두면 나중에 복구돼서 상승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놔둬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 회사를 내가 아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까지도 빠지고 뭐 다른 건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제 2원칙이 저는 마이너스 10% 넘는 종목은 제 계좌에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5% 정도만 빠져도 일단 저는 비중을 줄여요. 줄이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0% 넘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왜 다른 종목 올라갈 거 많은데 뭐로 제가 그거 들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종목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벌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트레이딩 방법을 쓰게 되면 손실을 키우질 않더라.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아이고 손해봤네 뭐 돈을 못 벌었네 하는 걸 보면 제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잃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어요.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버는데 대부분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시장이 막 상승할 때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또는 그 종목이 꺾일 때 그때 손절을 안 해가지고 그걸 다 잃어요. 다 잃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잃어.
왜냐면 더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더니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을 잃은 개인은 제가 보면 100명이라 치면 2명이나 3명이고 시간이 들어서 이래요.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돈을 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지키고 더 늘려야 되는데 이 스킬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근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시장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니까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자기가 이 스타일이 아니면 손해 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그런 시장에 들어와서 나는 뭐 해봤더니 잃더라 이렇게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손실이 커지지 않고 딱 잘라버리는 어떤 태도, 운영 어떤 철학,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급락으로 인할 때 일단 잘라놓고 보고 거기서 뭐 손실 좀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시장에서 빠져서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기존에 손실 난 거 다 복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코로나 때 일단은 자르고 상당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손실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년 안에 돈을 버는 거예요. 1년이 안 되죠. 그때 6개월 가니까 3월 달부터 코로나가 빠졌다가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뭐 20% 30%를 버는 거죠. 20% 30% 벌었어요. 실제로. 저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 보면 계좌가 처음에는 빠졌어요. 코로나 때 빠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20% 벌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낫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그분들은 종목이 좋은 건 다 복구됐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뭐 복구 안 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쪽이 낫다는 측면. 그래서 뭐 이쪽이 좋냐, 이쪽이 없느냐, 그럼 저도 뭐라고 말 못하지만 내가 개인이라는 걸 먼저 자각을 한다면 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걸 자각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게 제가 1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데 되려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트레이딩이고 그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시킨 게 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따라서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 트레이딩 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설명은 이런 거예요. KMW가 대표적인 5G의 대표 종목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 놔두면 올라갈 거 다 생각을 다 알아요. 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왜? 5G가 어쨌든 미국이 시장이 열릴 것이고 일본도 열릴 것이고 미래는 열릴 겁니다. 열리면 내버려두면 올라갈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2019년도에는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 2020년도에는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이 KMW가.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레이딩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추세에서 올라갈 때 이 구간만 먹고 나오는 게 트레이딩의 방법입니다. 이때는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안 들고 다른 종목 가서 또 해서 수익 내고 그게 그냥 트레이딩의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들고 있으면 올랐다 떨어지면 가서 제자리죠. 제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월이 한 2개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고 단 하루든 단 일주일이든 1%든 10%든 올라가는 구간만 들고 있다 나오자 하는 게 트레이딩의 방법입니다. 이 뒤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뭐 시장이 빠지면 여기처럼 시장이 빠지면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5G가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실망감이 또 빠져버려. 그럼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마이너스 나는데 뭐로 그런 거 하냐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훈련을 하자 이런 거고 트레이딩 방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종목 선정, 종목 선정을 할 줄 알면 되고, 두 번째는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이 매도하는 방법은 수익 났을 때 이익을 챙기는 방법도 있지만 손실을 났을 때 손절하는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적인 포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끌고 갈 것이냐, 또는 종목당 비중은 얼마나 실을 것이냐, 뭐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알 것도 없어요. 요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할 줄 알면 주식 투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뭐 더 복잡하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요것만 내가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데 매수, 매도, 포트 관리는 몇 개월이면 다 돼요. 솔직한 얘기가. 몇 개월이면 됩니다. 몇 개월이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매매 원칙을 세울 수가 있고, 또 남들이 그 세운 매매 원칙을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훈련을 하면 되니까, 매수, 매도, 포트 관리는 금방 됩니다. 금방. 금방 되는데, 이 종목 부분은 어려워요. 왜? 종목을 골라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거를 비용을 부담을 하고 세 군데 네 군데 그 전문가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비용 부담하고 그 종목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한 두 군데는 좀 중장기 스타일의 종목 발굴을 해주는 데 같아요. 중장기로 가는 거, 뭐 그런 것 같고, 뭐 중장기라도 뭐 스윙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뭐 주도주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를 발굴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데고, 뭐 두 군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됐거나 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단기 위주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해주는데 두 군데, 단기로 해주는데 두 군데, 그래서 네 군데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트레이딩 방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받을 필요 없고 잘하는데 두 군데만 받자 그러면 이제 두 군데로 좁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이제 현재로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받습니다. 네 군데에서 받고 이제 그 비용 부담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종목을 줄 때 매수 매도 타이밍도 주거든요. 그럼 그분들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매수 매도 타이밍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비중까지 이분들이 비중 들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준 종목이 그게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관심 그룹에 등록을 해놨다가 다시 재상승할 때 본인만의 기법으로 그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도 됩니다. 후자 쪽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왜냐면 이 전문가라고 주는 종목들이 저희가 보면 좀 알거든요. 이게 뭐 시작점없는 종목을 주는 건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주는 종목인지 저희가 보면 알아요. 알겠는데 뭐 괜찮은 종목들을 주는 대로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뭐 현재 못 올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되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 부분은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매매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기법. 왜냐 이 본인만의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테레비방에 있는 분들이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퇴해가지고 시간이 많으신 분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막 지금 뭐 개인적인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락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라는데 난 지금 저기 바이오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후자가 제가 보니까 수익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은 받아서 관심그룹에 넣고 본인만의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그렇게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제 매수 매도, 그렇죠. 포트 관리.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스킬을 쌓아가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공 사례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성공 확률이 높구나,
그리고 이런 패턴이 성공률이 높구나.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고 그 화상 회의로 했습니다. 화상 회의로 해서 이걸 한 목적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는 뭐 자기가 궁금하고 있는 거를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의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모임, 그리고 또 친목 도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 달에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방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또 수준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 제가 보다 참 주식을 안 해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냥 자기 고집 계속 피우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방법을 많이 바꿔가지고 수익도를 잘 내고, 제가 보기엔 한 두 분 정도는 이제 선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 한 분은 뭐 거의 5개월간 거의 4%? 3, 4%를 꾸준히 했어요. 매월. 쉽지 않은 건데 5개월간 그 4%를 꾸준히 수익을 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그분의 성공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분도 아주 이제 선수가 돼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게 뭐 6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 방송 운영된 게 6개월 6개월 되기 전에 뭐 시장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뭐랄까 실력들이 많이 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분은 이 자금을 그냥 늘려버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거 되네. 옛날에는 본인이 본인 매매에 자신이 없다가 이제는 본인 매매에 자신이 붙으니까 이제 자금을 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단위까지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00만 원이 거의 뭐 1억까지 늘어나시더라고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뭐 그런 분이 뭐 한 달에 3, 4%를 번다면 뭐 월 3, 400을 벌어 가는 거니까, 뭐 은퇴하시고 그 정도 벌어 가시면 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꿈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사실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서점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그 말해주고 싶은 말을 다 요약을 해놔서, 요 책하고 또 하나는 여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 지하철 노숙자에서 100억대 자산가로, 이런 영상이 있는데, 또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트레이딩의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킬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스킬. 이거는 그 분석이 아니고 스킬입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학문도 아니에요. 학문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킬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실력이 올라가는 게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트레이닝은 시간이 흐르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스스로 느껴요. 제가 그렇게 느꼈듯이, 또 저같이 있는 트레이딩 방에 있는 다른 분도 그걸 느꼈듯이, 시간이 흐르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근데 아까 말한 이 방법, 투자라는 방법, 인베스트라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도 내가 실력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참 못 받았어요, 저는. 어쩔 때는 맞았다가 어쩔 때는 안 맞았다가 잃어버리니, 내가 이 방법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트레이닝 쪽으로 바꾸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 자신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 느낌을 좀 받고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월달부터 했나 3월달부터 했나, 하여튼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지금 10월이니까 아직 뭐 6개월이 좀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합류를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합류 안 하신 분과 지금 합류해서 5개월이 흘른 이분과의 실력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 사고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왜 실력이 올라가냐면은,
자,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랄까? 훈련 도구. 훈련 도구는 뭐냐면은 매매일지 복귀입니다. 매매일지 꼭 쓰셔야 돼요. 매매일지를. 이게 굉장히 그 훈련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안 쓰시면 안 돼요.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일지를 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만의 자기가 저지르는 시행착오를 계속 적어보고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분야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휴전이 한 번에 됐겠어요? 안 됐겠죠. 코치가 알려줬겠지. 이렇게 하면 휴전을 하라. 알려주지만 그게 자기 몸으로 습득화되는 데는 오랜 반복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예, 모든 분야는 그렇듯이 이 주식 투자에서 트레이딩이라는 분야도 자기가 저지르는 시행착오를 계속 줄여가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데, 그 골프를 굉장히 잘 치시, 골프의 천재라는 박세리가 골프에 타고난 감각을 가진 천재가 아니래요. 어디서 나왔어요, 유튜브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 투자라는 분야도 엄청난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자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기의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자신만의 툴을 완성해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점프업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걸 터틀 트레이닝이라는 책으로 펴낸 거고, 저 역시 지금 트레이닝 방에서 몇 분을 모시고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다만 이 경험치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단방이 안 되는 것이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단방이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됐던 방법이 그 다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시장이 똑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던져주는 그 공이 똑같은 공이 아니에요. 변하고요, 변하고. 근데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던져주는 공을 계속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선수가 던지는. 그렇듯이 우리도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박스권장이냐 이걸 계속 경험을 해 나가는 경험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쌓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실력이 점프업이 되는 거지. 이 기간을 쌓이니까는 왜 그 만시간의 법칙처럼 점프업이 안 돼요. 그냥 더디 가는 것 같아 내 실력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디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벼를 심으면 벼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 이 사람이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고쳐가고 있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랬다 땄다 하니 성장이 안 하는 거지만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성장하고 있구나. 왜? 이 사람은 지금 시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 진짜 중요한 학습 과정인데, 그걸 경험하면서 이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예전보다 돈을 덜 잃고 있구나. 돈을 덜 잃도록 본인을 지금 바꿔가는 저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골프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골프도 처음에는 코치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본인만의 어떤 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드라이브로 칠 곳이 있고 아이언으로 칠 곳이 있고 퍼팅으로 칠 곳이 있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도 상승장에서 할 태도와 하락장에서 할 태도가 다 다른데 퍼팅장에 가가지고 드라이브로 쓸 수는 없듯이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골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시장은 무형인데 그 무형의 대상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골프로 친다면 드라이브를 써야 될지 아니면 퍼터를 써야 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치가 필요한데 그 시장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는 걸 자기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알아가는 거, 그걸 훈련해가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트레이딩이 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따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늘리고, 이익은 늘려가고 손실은 줄여가게 하는 본인만의 스킬, 본인만의 기술을 늘려가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뭐 PER이 나오고, 여기에 무슨 에비타가 나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용어가 왜 여기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이익을 늘려가고 손실을 줄여가도록 내 행위를 최적화하는 작업, 그 모델링을 만들어가는 작업, 반복해가는 작업, 시장의 변화에도 내 모델링이 흔들리지 않는 작업, 그래서 자신만의 툴을 만들어가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산업을 몰라도 되고, 바이오를 몰라도 되고, 2차전지를 모르셔도 됩니다. 좀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거 아는 거예요. 요거. 요 구간을 찾아들여서 뭐 이 구간이 터닝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상승장에 엿때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익은 늘리고 손실을 줄여가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매매 원칙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요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돈을 버신 분이 진짜 자기가 뭐랄까, 이게 좀 뼈에 사무친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으면 좀 좋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쪽에서 제가 항의를 받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보시고 이렇게 제가 거기서 느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말하는 끝에서 말한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그 모의 투자로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모의 투자로 어느 정도 돈이 들 때, 그때 이제 직접 투자를 하라 하는데, 저는 좀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 의견은 왜 반대냐면, 주식 투자는 거의 칠알이 심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리. 본인한테 떠오르는 이 생각이죠, 생각. 이게 거의 좌우를 한다고도, 뭐 과언이 아닌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떠오르는 생각, 그 심리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모의 투자만 해서는 절대로 그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투자에서 했더니 잘 되더라. 왜? 모의 투자는 뭐 잃어도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잖아요. 손절매도 안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의 투자는. 근데 그거를 실전 이제 자기 돈이 들어가서 딱 하다 보면 막 자기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아, 여기서 잘라야 되나?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나? 여기서 견디야 되나? 사실은 그 앞부분 모의 투자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전인데 실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그다음 돈 한번 10만 원만 넣고 해보자. 이것도 저는 권하지도 않아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돈 10만 원은 아이 그거 이러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막 내가 내 돈을 안 잃으려고 아둥바둥 치질 않아요. 아이 그럼 이제 10만 원 이러면 뭐 어때?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둥바둥 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 돈, 큰 돈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1억이 들어갔을 때와 10만 원 할 때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게임인데,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10만 원 넣은 거 가지고 맨날 연습을 한 거 가지고 하겠다. 그건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좀 부담이 들 정도의 돈은 넣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심리가 막 출렁거린 걸 계속 경험을 하면서 자기 심리를 다스려가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돈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 매매를 찍고 받고 막 쓰고 이런 그 절실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도 그만 안 이러도 그만하면 그런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발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정도는 넣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넣고 하셔야 막 100만 원도 잃어보고 그래야 이 피 같은 돈 내가 100만 원 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떠오르면서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이걸 막 자기 자신 막 무릎을 치면서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지나야 그 과정을 지내셔야 이겨내셔야 그 다음에 1억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그 과정을 지나야 그래야 1억을 딱 핸들링 할 때 자기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막 상승하는 종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손실이 뭐 1,000만 원 나더라도 바로 잘라버리는 거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1억 넣었다가 안 잘라가지고 1억 다 날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의 동영상 중에서 저하고 차이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모니터 앞에 써놓은 게 있는데 잃지만 말자라고 써놨대. 잃지만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로 내자. 대부분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잃지만 말자. 저도 해보니까 이게 참 명언이에요, 명언. 잃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잃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수없이 벌어봤죠. 돈을 수없이 벌었지만 그 다음에 또 수없이 깨먹었죠.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요. 근데 잃지만 않으면 돈을 벌 때가 오니까 그 돈을 번 것이 누적누적 누적되면서 내가 계좌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간 벌었다가 한 달간 잃었다가 뭐 한 달간 번 것은 예를 들면 10% 벌었는데 한 달간 깨지는 것은 마이너스 20% 깨졌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결국 또 옛날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잃지만 그래서 목표를 한 달간 한 달 딱 정산을 해보니까 안 잃었더라. 그걸 목표로 일단 1차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날도 있고 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딱 정산을 했더니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다. 1차 목표가 그겁니다. 자, 2차 목표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간 계좌가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 그걸 목표로 삼고 하시면 됩니다. 잃지만 말자. 그러면 계좌가 뭐 수익이 안 난 한 주도 있겠지만 계좌가 또 수익이 많이 난 한 주도 있어요. 시장이 좋으면 다 돈을 버니까 그때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잃지만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매매한 거에 대해서 일지를 꼭 작성을 해 보셔야 돼요. 손실사례 수익성 이분이 그 말을 쓰나요? 뭐 비법이 뭐 별다른 비법이 있는 줄 알고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신의 비법은 그거래요. 노트 3권을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실수한 거 계속 적어봤고 또 하나는 자기가 수익 난 사례 계속 적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수익이 나는 때는 과감하게 해보는 거고 손실이 날 때는 그런 손실을 난 사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실수를 줄여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분이 이렇게 또 손절은 철저히 하자. 얼마나 손절이 안 됐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손절은 철저히 하자. 비중 조절 실패하자. 두 가지인데 저도 해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나 자신을 고치는 게 3번과 4번이 제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꼭 합니다. 손절 철저히 하자. 비중 조절 실패하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 이분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피 맺힌 글이 쓰는 이렇게 써놨을까요? 손절 철저히 하자. 비중 조절 실패하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이제 고수가 됐어요.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노숙자에서 8억까지도 벌었대요. 8억까지 벌었는데 4억을 또 그냥 단방에 잃었대요. 4억을 잃어버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언제든지 진짜 그 무서운 곳이잖아요. 시장 언제든지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 경험을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일단 죽여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막 좋으면 막 자기가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었을 텐데 하면서 자기 방법을 막 매매 원칙을 바꾸거나 막 그래요. 그런 게 결국엔 심리죠, 심리. 예,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리.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매매 원칙을 막 어기고 바꾸고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항상 그 자기가 생각한 원칙으로 회개를 하고 이 원칙이 조금 뭔가 미숙하면 좀 다른 원칙을 좀 보완해서 원칙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원칙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고수가 돼서도 금방 사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왜냐면 자만심이 들거든요. 성공을 하면 그다음부터 자만심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한 방에 확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당해야 이제 부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뭐 벌었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아, 저 친구는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가 엄청나게 다 깨먹었다고. 그런 사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은 그 덫에 그 유혹에 걸리지 않으려면 좀 그래서 내가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쓴 것이고 자 그럼 트레이닝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 7단계 그러니까 요 책에서 말하는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걸 이제 제목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제 1장을 이걸로 뽑았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수익을 어떻게 내냐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1장을 해서 위험 관리부터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는 이분하고 마찬가지예요. 잃지만 말자. 똑같은 거잖아요. 이분도 잃지만 말자를 1번으로 했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라는 이 책도 제 1장이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잃지만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돈은 저절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천벌을 손절을 해도 계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손절을 자꾸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손절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손절 자꾸 해도 상관없다. 대신 계좌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중요한 거지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랑 2할 타자만 돼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2할이 몇 프로? 20%인가요? 승률이 20%만 해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도달을 하려면 수익 날 때 수익을 좀 크게 내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짧게 있고 날 때는 좀 크게 나고 이제 이거가 좀 되셔야 돼요.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셔야 그런 훈련이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좀 배우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파악입니다. 추세 파악하는 것도 트레이닝 제가 보기에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 파악. 추세가 살아있는 것만 하셔야지 추세가 죽어있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세 파악이 되면은 지지와 저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인 것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부분, 저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부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간단. 추세 파악, 지지 저항 이것만 파악할 줄 알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개인들이 하기에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종목 선정까지 해야 되는 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종목 선정은 이제 저희 트레이딩방에서 외부에서 공급받으니까 빼고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도구 방법은 매매일지 작성입니다. 본인이 계속 매매일지 본인 거를 냉정하게 매매일지를 작성해보면서 본인의 실수를 계속 줄여가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산행을 하셔서 자기 건강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왜냐면 건강이 나쁘고 전날에 술 먹으면 그 다음날 트레이딩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날 술 먹고 안 됩니다. 저도 뭐 술 먹고 한 날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밤 늦게 자가지고 잠을 이렇게 못 자고 이렇게 다음 날을 맞이해서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왜냐면 몸이 쉬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심신 관리 항상 심신이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거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내 몸을 관리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산을 많이 갑니다. 산을 많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하지만 본인만의 효율적인 무기를 장착하라입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통해서 패턴 매매 기법, 그래서 패턴 매매를 1, 2, 3이 있다. 근데 뭐 이 책에서 말하는 패턴 1, 2, 3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패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주식이란 것은 패턴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실전에 적용할 줄 알면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추세는 상승 추세여야 돼요. 상승 추세 아닌 것은 쳐다보면 안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려. 내 계좌에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손실나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일단 버려. 원칙. 상승 추세 아닌 거, 정배열 종목 아닌 것은 안 한다가 1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저희 트레이딩 방에 있는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얘기했는데 한 분이 이거 깨달고 나서부터 수익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익이 계속 안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인 것 같아요. 술자리인가 어디선가. 정배열 종목으로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돈이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돈이 안 깨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돈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마이너스 15% 갔던 것을 거의 마이너스 15% 갔나? 하여튼 그 정도 간 것을 20%까지 다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럼 지금 몇 프로인 거예요? 35%. 계좌를 35%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3, 4개월도 아니죠.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패턴 네 가지. 첫 번째는 이 추세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고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모든 종목이 이러진 않습니다. 자, 올라가는 줄 알고 골랐는데 안 올라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지라인 붙잡고 다시 이렇게 반등 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뭐 좀 견디다가 하던가 여기서 다시 사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C의 패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올라갈 줄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약간 조정을 받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이게 이제 지지선, 뭐 21선이 됐던 11선이 됐던 종목마다 다른데 하여튼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스컷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추세선을 뚫고 이탈하는 거. 이건 무조건 로스컷입니다. 그래서 D의 패턴은 로스컷, A, B, C 패턴은 이 패턴대로 본인이 적절하게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분석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종목이 어떻다더라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이 나타나는 대로만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습관을 바꾸고 준비된 상태에서 트레이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31페이지에 나옵니다. 본인이 안 된다면 본인을 검토를 해서 본인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배열 종목만 하겠다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정배열 종목이 아닌 것도 건드렸지만 이제는 아니겠다. 나는 정배열 종목만 하겠다. 그건 본인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안 바꾸면 백날에도 안 됩니다. 백날에도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돼.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운사이드는 철저히 봉쇄하고 가격 상승거나 활짝. 제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그냥 빨간 줄도 좀 굵은 줄로 쳤어요. 밑으로 떨어진 건 다 잘라내야 돼요. 다운사이드는 철저히 봉쇄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은 키우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넣는 것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산수갑산을 가누고 내일 다시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 10%만 다 없애버리는 걸 제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그 저의 원칙이고, 뭐 여러분 남대로 뭐 마이너스 8%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5% 정도만 줄이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10% 넘으면 다 잘라내버립니다. 일단 다 잘라내버려요. 그래야 크게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뭐 저하고 이제 같이 트레이딩 하신 분은 마이너스 5%니까 너무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빨리 손절을 자주 하게 되니까 손절했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분은 7%인가 8% 정도를 자기의 손절 라인으로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남대로 하여튼 7% 8% 하여튼 손실이 커지는 건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크라는 게 뭐냐, 자, 위험이라는 게 뭐냐,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측을 잘못된 것이 리스크가 아니라는 게, 이게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예측이야 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언제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잘못해서 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고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리스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리스크가 없기를 바란다? 이건 진짜 진짜 뭐라 표현은 거지만 좀 순진하신 분이에요. 리스크 없이 주식 투자에 들겠다? 그건 진짜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저쪽 은행 예금하셔야 된다. 은행 예금.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이 변동성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 더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제가 보기에 위험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방치하시는 분. 물론 이제 아까 말한 투자의 세계, 이쪽 세계, 인베스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은 뭐 방치를 하든 말든 그 시간이 흐르기를 지나는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레이딩 쪽에서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방치는 제일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매라는 것은 뭐냐,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지지선과 좋은 저항선 찾는 것이 전부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진 여러분은 잘만 기다리면 언제든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잘 기다려라. 그리고 자린구비처럼 구매 결정을 짜고 인식해요. 그러면 반응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는 힘이다. 시장에서 작용해서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벌어주는 것은 추세가 돈을 벌어준다. 이게 아마 제시리버 뭐 책에 나온 것 같은데, How to Trading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가입니다. 그분 책에 나온 것 같아요. 추세가 돈을 벌어준다. 돈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 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빨간 줄 굵은 선으로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손절 털같이 하시고, 그러면 본인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심플하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추세 살아있는 종목, 지지, 저항, 이거 찾아내는 훈련인데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이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만.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사항 정도고요. 실질적으로는 요거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인베스트 투자 쪽에서는 온갖 것을 다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 세 개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모든 매매 행위는 지지와 저항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고, 자기가 찾아낸 지지와 저항을 신뢰하고 매매하는, 자기가 찾아낸 지지와 저항을 신뢰하고 매매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려면 매매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확률이 높더라. 그런 자신만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가 많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이 많더라.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찾아낸 지지와 저항에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 트레이딩 방에서 이 사례를 보여준 또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다가 어느 날부터 그분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본인이 찾아냈더라고. 본인이. 그 다음부터 그분 잘 되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들을 본인이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한 단계 레벨업이고, 또 한 단계 뭘 찾아내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력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매매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추세뿐이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뭐 레프트도 믿지 마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했다고 해서 그거 믿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5G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 업종의 전문가가 말했어.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추세입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추세 꺾이면 버리셔야 됩니다. 추세 살아있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서 믿을 것은 오직 추세뿐이다. 전문가, 방송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참조는 하시되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추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간단 연구에서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지지하자. 여기 다 세 가지. 매매는 간단해야 하며 자금 관리를 위해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 습관을 들인 것을 훈련한다. 또 얼마나 제가 중요했으면 그냥 굵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매매 원칙이 복잡하면 좀 더 정교해서 더 확률이 높을 거 아니겠나? 고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서 자꾸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오히려 매매 원칙은 좀 간단해야 되더라고요. 복잡한 것보다. 그래서 매매 원칙은 좀 간단하셔야 돼요. 간단. 그래야 자기가 그걸 지키니까. 복잡해지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걸걸이면서 자기가 그 매매 원칙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자금 관리 어떻게든 안 깨져야 돼요. 계좌가 계좌가 안 깨져야 되니까 손절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 손절 습관 진짜 훈련 이겁니다.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 습관 찌르는 거예요. 이게 또 인간인지라 잘 안 돼. 우리 심리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해. 그걸 뭐 한두 번 그렇게 꺼박혔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와 다르기 때문에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절 여기서 해서 좀 손실 봤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봅니다. 골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코스 잘 못 쳤으면 다음 코스 잘 치면 되는 거고 야구도 이번에 방어 못했으면 다음에 공격해서 더 많이 점수 따면 되는 거고 매번 오는 거니까 굳이 거기 이렇게 목매달지 말라. 그래서 손절을 철같이서 일단 최대한 방어 능력을 기르시라. 수비를 잘하시라. 수비를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봤더니 그런 과정을 했더니 평범한 아줌마가 프로트레이더로 완전 생초보가 냉철한 리스크 관리자로 변하더라. 이거 저도 지켜본 겁니다. 저도 이제 저하고 같이 트레이딩 하신 분의 처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로. 그분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도 북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렁설렁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그런 사람은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딴 분한테 맡기세요. 그런 분은. 딴 분한테 맡기시고 진짜로 나는 여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한 단계 레벨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설렁설렁 놀러가고 다 놀러가면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시장은 답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데 답을 막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를 하는 시장에 내가 어떤 구간에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이냐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 답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복귀 과정에서 매매 일지를 계속 써가면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104페이지가 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답이 없는데 답 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의 답을 만들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저 나름대로 보는 패턴은 이 네 가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심플화를 시켜드린 거죠.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화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터틀이라는 영어 철자를 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트레이딩만 있으신 분들을 훈련이랄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영어 철자를 가지고 좀 첫 번째는 테마를 알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테마를 알아주고 U는 업 다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주식 비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후퇴 수비 위주로 전략을 바꿔서 현금을 많이시키고 그렇게 하라. 수비와 공격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리바운드 이것은 이제 반등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때 여기 주식이 이렇게 반등할 때 들어가는데 꼭 반등할 때 못 된다 하더라도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때 들어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그 성공 사례를 보니까 이때는 이게 반등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못 들어갔어도 반등은 이때 들어가서 그런 게 상승 추세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올 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리바운드라는 거 리바운드 시점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타임은 그거에 이제 그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를 좀 알자. 그걸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순신이 그 선조 임금이 예를 들면 공격하라 해도 임금이 말해도 안 나갔잖아요. 출전을 안 했죠. 왜? 지금은 나가봤자 자기 병서만 죽는데 임금이 말해도 안 나가야죠.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말하고 누가 지랄을 거려도 내가 공격할 타임이 아니면 나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이걸 제대로 알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이분이 말씀하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비중 조절 실패하지 말자. 이 개념과 제가 말씀한 타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같은 맥락입니다.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정확히 알자. 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 수비할 때. 상대방이 공격하면 빨리 수비 위주로 돌아서 해야지. 상대방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내 선수 포지션 다 저기 상대방 골문에 있으면, 내 골문은 누가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알아주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이제 주도주.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지는 매매 원칙은 조금 단순화하자. 아까 말씀대로 매매 원칙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안 뜨더라. 그래서 매매 원칙은 조금 단순화해서 하자. 쉽게 하자. 그래서 뭐 지금 쉽잖아요. 뭐 알아야 될 게 요 패턴 4개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알았고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 추구해야 된다 했고 응? 요거 추구해야 된다 했고 그럼 그 과정에 뭐 해야 돼? 매매 일지에서 요거 복귀 4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승 추에서 이거만 먹자. 어떻게 5가지밖에 없잖아요. 5가지만 알면 돼요. 5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5가지만 알면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시장의 오랜 경험, 시장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고 다 경험을 쌓다 보면 이 사람같이 된다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이 사람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3, 4%를 이제 꾸준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레이딩 방이 좀 운영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차후의 문제니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문제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